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배쌤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114번째 시간이고요. 2026학년도 6평영어 31번에 대한 해오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뽀로로도 노는 게 제일 좋지만 저도 노는 게 좋습니다. 뭐 취미생활 같은 거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합니다. 이 강의를 찍으러 이렇게 오는 것도 저에겐 상당히 손해가 있어요. 시간상의 손해라고 해야 될까요? 저 나름대로는 이거는 여러분들 위해서 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안 찍는 겁니다. 바쁠 때는 제가 이거를 왜 잘 안 찍냐면, 해야 할 게 많은데 이거를 찍는 거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29번에 대한 해오리를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댓글이 좀 이상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댓글이 좀 제가 보기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자기가 이 동영상을 처음 봤는데, 이런 취지예요. 처음 봤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뭐 댓글 단다 모르면서 한국어로다가 그 제거하다와 떨어지다가 뭐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논지를 전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열심히 댓글 달았죠. 뭐 한국어 사전에서의 의미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챗GPT 제미나이한테도 한국어에 이런 의미가 있냐는 것도 물으면서까지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좀 느낌이 좀 쎄해서 왠지 좀 지울 거더라고. 난 열심히 댓글 달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댓글을 캡처해서 그걸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알아요. 아니, 이 동영상을 처음 본 사람이 카페에 올린 댓글, 카페에 자기의 그 댓글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는 걸 어떻게 바로 알죠? 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지? 가입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방문한 사람들 목록, 회원 목록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한번 쭉 봤어요. 여기 뭐 최근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있느냐, 또는 오늘 가입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새로 가입하거나 원래 있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명수도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당시에는 이 글을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즉 회원만 읽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공개해버렸습니다. 오프닝 시켜버렸어요. 그 이후 사건에, 그 사건 이후로.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이상하다. 이거 근데 또 예전에도 이런 제보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어떤 뭐 연구실에서 그런 댓글을 쓴다, 그 댓글 사람이 연구실 사람이다, 이런 그런 제보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댓글 다는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 수준에서의 댓글이 아닌 것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그런 제보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찍으러 오는 것도 좀 귀찮고, 제가 사실 이거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이 스튜디오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매월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진짜 몇 달에 한 번 방문하기도 해요. 바쁘다 보니까. 월세도 아깝잖아요. 그죠? 사무실 그 임대 월세도 아까운데 갑자기 그런 댓글이 나오니까 끌어오르는 게 있더라고. 이거 한번 제대로 찍어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29번 찍고 한 39번 찍고 한두 개 찍고 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30번 찍은 거고, 지금 31번 찍고 다음에 32번도 한번 쭉 다 살펴보면서 한 문제 한 문제 다 볼 겁니다. 그래서 40번까지 다 보고, 그리고 또다시 20번대로 넘어와서도 또 한번 보려고요. 아마 제대로 보게 되면 할 게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끌어오르게 한 거 좋습니다. 저의 사람이 항상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에너지를 또 충전을 해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31번, 빈칸에 들어갈 만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내용을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해설을 해드릴게요. 물론 다른 해설 강의에서 짚지 않는 부분까지도 한번 쭉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Human Psychology and Education Communities, 인간 심리학과 교육에 대한 어떤 공동체들이라고 했는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뭐 심리학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 교육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그쪽에 뭐
전문적인 사람들, 그쪽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뉘앙스로 쓰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As well as some animal researchers. 그 다음에 느낌표가 들어갔어요. 이게 왜 들어갔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일부의 동물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을 갖는 사람들에는 일부의 동물 연구자들도 포함이 된다는 건데, 이 글쓴이가 보기에 이 뭐 심리학이나 교육의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물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얘네들 동물 연구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 라는 황당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동물 연구하는 애들이면 그냥 인간에 관련된 그 전문가들과는 다르게 동물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럼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뭐 가르침이, 그래서 가르침이죠.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얘들까지 이런 얘기하지? 참 신기한 애들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강조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have been against, be against한 건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찬성은 for, 반대는 against니까 반대해 왔습니다. refer to, 몸을 지시하다, 가리키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teaching이라는 용어, 즉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어요. When describing social learning, 사회적 학습을 설명할 때, 가르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반대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 속에는 가르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동물에 있어서 동물들에게 있어서의 사회적 학습에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써? 이건 부적합해요. 이거는 인간에게나 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동물한테 이 고차원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mainly because. 근데 주로 뭐 때문이냐면 teaching implies, 가르치는 것이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A level of, 한 수준의 빈칸의 한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On the part of the mother, 그 mother의 그 모델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mother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존재인데,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mother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는 존재, 그 가르침을 전수하는 존재의 부분에 있어서 빈칸의 그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가르침은 빈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의미한다. 어느 정도의 빈칸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That is difficult to measure in animals. 여기서 that 이하는 앞에 있는 빈칸을 꾸밀 수도 있고, 구조상으로 마들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들도 꾸밀 수 있고 빈칸도 꾸밀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마들이 측정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안 되고, 여기서 빈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구조적 가능성이 두 가지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문맥의 맥락이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들 꾸미는 게 이상하니까 빈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 심리학이라든지 이건 교육에 관한 전문가들과 일부 몰지각한 동물 연구가들. 몰지각하다고 한 거는 이 글쓴이의 태도가 어느 정도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적 학습, 동물의 사회적 학습이죠. 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될 수가 없다. 이 가르침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동물의 사회적 학습은 가르침이라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사회적 학습은 있는데 그걸 가르침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has been, 있어 왔어요. a movement,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within the animal cognition community. 새로운 대립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동물
인지 뭐 연구자들이라고 합시다. 동물의 인지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뭐하고 있냐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nonetheless를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이 내용이 통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통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이 통념을 비판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봤을 때 통념 비판형 구조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개념하고 요 개념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 인지 그런 연구자들 안에서 움직임이 써왔는데 to say that 뭐라고 말하냐면 animals 동물들이 can in fact 사실상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teach one another 서로를 가르친다. 동물이 서로를 가르친다. 그럼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야? 동물의 사회적 학습은 중에 일부가 뭐란 얘기야? 가르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eaching이다. 이해되셨죠? teaching이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물의 사회적 학습은 있는데 배우는 게 있잖아요. 배우니까는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 그 배우는 게 있지만 그건 가르침이 아니다.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르침에는 빈칸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빈칸의 속성이라는 게 측정이 힘들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동물 인지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동물의 인지입니다. 인지 이거 사고예요. 동물의 사고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동물의 사회적 학습은 가르침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볼게요. teach one another 사실상 서로 가르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예시는 이거에 대한 예시겠네. 가르침의 예시겠네요. skill dance 숙련된 ants가 그럼 마들의 예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마들의 예로다가 skilled ants가 나온 겁니다. 숙련된 개미들이 engage 참여합니다. 한 행동에 참여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행동은 tandem running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tandem running 안에서 they 그 skilled ants는 touch their bodies 그들의 몸을 터치시킨다는 얘기야. 그죠? 뭐에 접촉시키냐면 to the body of a novice ant. novice ant 그 초보자인 개미에 그러니까 초보자라고 하는 건 novice라는 단어는 skilled하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skilled novice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얘들의 몸을 자기 몸을 터치하는데 as they lay down 그들이 lay down 할 때 lay down은 아래로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내려놓냐면 chemical trails 화학적인 어떤 그 오솔길이란 뜻이잖아요. 트레일의 자취란 뜻입니다. 화학적 자취, 화학적 흔적. 예를 들어서 그 옛날 그 서양 동화에 보면은 뭐 빵하고 뭐 조약돌 같은 걸 이렇게 던지면서 헨젤과 그레텔인가? 다른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 페로몬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을 이렇게 뿌리면서 가거든. 나중에 돌아올 때 그걸 따라오니까 그거를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죠? 보여주는 겁니다. 모범으로. presumably. 근데 아마도. 이 아마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동물 그 인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한 것이겠죠. 아마도 to assist. 돕기 위해서. The newcomer. 그 새로운 애를. The newcomer는 당연히 novice ant가 되는 거야. with route 또는 route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한 단어네요. route running. 그 경로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킬러 웨일즈, 올소가 나온 것은 두 번째 예시이기 때문이에요. 킬러 웨일은 이제 범고래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로 흰 줄박 물돼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범고래들은 또한 repeat, 반복합니다. The same seal hunting, 그 똑같은 seal hunting technique, 그 바다 사자? 물개라고 합시다. 물개의 그 사냥 기법을 반복을 한대요. In front of their offspring, 그들의 자손 앞에서. 때때로 뭐 없이 심지어 그 seal, 그 물개를 죽이는 것 없이. So leading researchers. 그리고 leading, 이것도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leading은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죠? 이 분사 구문은 주어가 뭐냐. 이 이끄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leading의 주어는 killer whales가 아니라 앞절 전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좀 배우기 힘든 내용이니까 이것도 간략히 설명하면 원래는 앞절을 받아주는 which 관계 대명사 뒤에 leads가 있었어요. which leads 그 사실이 이끈다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동사는 줄어들면 뭐가 되냐면 ing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leading이 됩니다.
그 요것이 원래 근본이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ing 된다는 게 근본이고 요게 응용된 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being이 돼서 탈락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격 플러스 비동사 탈락된다는 건 배우는데 근본적인 요 내용을 잘 못 배웁니다. 우리나라 문법 구문 시간에 잘 안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연구자들을 뭐 하도록 이끄냐면 의문을 제기하도록 이끌어요. 왜 그들이 would repeatedly 반복적으로 catch and release 잡고 놔주고 하느냐. 뭐를 물개를 잡고 놔준다는 얘기입니다. 죽이지 않고. 만약에 if they were not planning to eat it 그들이 그것을 먹을 계획이 아니라면 원래는 잡는 거는 먹을 계획이 있으니까 잡는 건데 잡았다 놔주고 이거 먹을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이상한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Considering 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뭘 고려하면 그 the amount of energy 그 에너지의 양을 고려하면 어떤 에너지냐면 그들이 지출해야 되는 에너지의 양을 고려하면 there would need to be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뭐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잡았다가 놔주고 자손 앞에서 잡았다가 놔주고는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에너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배고파질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응? 선생님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맛있는 게 있는데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요. 그럼 배를 배고프게 만든다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이나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죠? 지금 얘는 왜 이런 일을 할 것인가? 동물 인지학자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겠지. 이게 가르침이겠지라는 얘기죠. And that reason might be teaching. 그 이유가 가르침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 겉으로 보기 쓸데없어 보이는 행동을 왜 하고 있느냐? 가르침이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comfort. 어느 수준의 어떤 정도의 그런 그 comfort, 편안함. 측정이 힘든 게 편안함이고 측정이 힘든 것이 용기고 이건 뭐 좌절이고 이건 어떤 뭐 창의력이라든지 창의성 같은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의도성이잖아요. 측정이 힘들다. 지금 측정이 힘들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가르침이 아니다. 가르침이라는 표현 자체를 언급하는 걸 꺼렸냐. 측정이 힘들잖아. 가르침에는 의도성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의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측정이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동물 인지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봐봐. 지금 에너지를 쓸데없이 쓰고 있잖아. 이걸 보면 지금 의도가 있는 거야. 가르치려는. 그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 의도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되게 쉬웠고 오답률 되게 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분석해서 하면 되는데 해설 강의를 쭉 봤는데 M1 조정현 선생님 별 문제 없었고요. 김지영 선생님은 구조 분석에 살짝 오류가 있었다가 바로 오류를 수정하시는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그냥 실수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처음 한번 분석을 하고 들어가서 하시더라도 하다 보면은 그 구조를 다 감기해서 설명하시는 게 아니거든. 새롭게, 그러니까 항상 지문을 새롭게 보고선 그 구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오류가 생겼다가 잘못했어. 저도 그럽니다. 이거는 암기하지 않는 강사들의 특징. 이거는 실력이에요. 오히려 이 형태가 보이는 게 실력입니다. 이명학 선생님 별 문제 없었고요. 션티는 개념 관계에 오류가 존재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죠. 주연 선생님은 해설이 없었습니다. 유료 강의를 보고 싶습니다. 김봉우 선생님은 별 문제 없었습니다. 요즘에 깔끔하게 아주 해설 강의 잘하고 있어요. 김정 선생님의 구조 분석에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아까 마들 뒤에 대절 나왔을 때 이 대절 앞에 있는 마들을 꾸민다라고 보신 거예요.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해설 강의 하실 때 보면 difficult to measure in manuals 하는 것이 빈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실수로 구조만 봤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걸 꾸민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그런 겁니다. 관계사를 앞에 있는 명사가 다 수식을 받는 말이다. 바로 앞에 있는 게 이거 착각이에요.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여러 가지 위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꾸미는 말이 2개가 들어가면서 그죠? 이 두 번째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얘를 꾸미는 겁니다. On the part of the model 역시 얘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래서 꾸미는 말이 2개였다. 션티의 개념 관계 오류는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하고 B를 잡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not only A, B라고 잡아놨는데 not only란 표현이 일단 본문에 없어요. 근데 저 not only를 왜 썼는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이걸로 본 거잖아요. 그죠? A하고 B를 일단 이 표현에 대한 설명 한 번만 해봅시다. 이 표현에 대한 거 He is not only a poet but a novelist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여기 A와 여기 B 자리에 들어가는 표현이 뭡니까? A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a poet이고 B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a novelist입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 이 A라는 개념하고 B라는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A하고 B 나눈 거잖아. 별개라고 나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눴는데 A 자리에 뭐가 있냐면 소셜 러닝이 있어요. 동물의 사회적 학습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소셜 러닝이 A고 B 자리에 티칭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왜 나누죠?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나누려면 이렇게 나눠야지. A가 얘가 되고 B가 얘가 돼야 맞죠. A라는 시각이 틀렸고 B라는 시각이 맞다로 나눠야지. 그리고 사회적 학습과 티칭이 지금 별개의 개념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동물의 사회적 학습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동물의 사회적 학습이 가르침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적 학습하고 가르침은 같은 건데 어떻게 별개로 봅니까? 그죠? 사회적 학습이 가르침일 수 있다. 맞잖아요. 지금 제가 선생님 저 소소한 거 저렇게 짜잘한 거를 따집니까? 라고 할 수 있어 학생들? 그럴 수 있어요? 국어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한테 따질 겁니다. 바로 국어에서는 되게 잣대가 되게 촘촘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학생들이 국어 영역에서는 조금만 논리적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오면 이상하게 너무 관대해져. 국어에서는 엄청난 논리적인 오류일 수 있는 것도 영어에서 오면 엄청 관대해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해 안 됩니다. 영어하고 국어하고 쓰여있는 언어만 다를 뿐이지 논리가 다르고 독해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 질문을 만약에 A하고 B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국어 잘하잖아. 국어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라고. 왜 영어에 있어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개념은 이렇게 잡는 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사회적 학습은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다. 동물의 사회적 학습도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라고 나누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올바로 글을 읽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좀 다른 화면인데 여기 difficult라는 걸 P라고 써놨어요. 아까 그 마들이 이제 마들 뒤에 있었던 관계사절 여기 B를 요 빈칸 자리를 꾸며주는 그 의도성을 꾸며주는 관계설 that is difficult to measure in animals 동물들에서 측정하기 힘든 부분. 왜냐면 왜 힘드냐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 너 이거 왜 이런 일 했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힘들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굳이 P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A, B로 나누려면 이 A라는 개념하고 B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성이니까 P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래 S가 나왔어야지. P가 있어야 S가 있고 S가 있어야 P가 있는 거 아닙니까? S가 없는데 P가 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P만 적어놓고 S가 없잖아요.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이거는 P가 아니라 이 글 중심 내용에서 이게 문제래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저게 어려운 게 아니라 동물의 사회적 학습을 가르침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저게 주 내용에 대한 문제일 수 없잖아요. 특정한 표현, difficult는 어려운 거니까 이건 나쁜 거니까 얘는 문제야. 이게 획일적이고 되게 단순한 2차원도 아니라 1차원적인 그런 평가, 판단 또는 개념 분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보세요. 개념의 분석은 이해를 위한 전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게 본문에 써 있는 뭐 표현들, 이 표현은 이건 문제고 이 표현은 이건 솔루션이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가서는
이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에 분석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개념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겁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제가 이렇게 쓴 게 제가 말한 이 말이 맞는지, 또 이게 당신만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일 뿐이잖아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또 AI, 가장 똘똘한 챗GPT한테 이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GPT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A와 B의 대립 개념은 글의 핵심 내용이나 논지의 전개를 이해해야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해야 파악하는 거지. 그죠? 그 파악에서 이해가 나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단어 대조, 예를 들어서 hot과 cold처럼,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 단어의 대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글에서 각각 어떤 맥락과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짜로 대비되는 개념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야지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에서, 이게 웃긴 게 챗GPT가 문제 그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나 봐요. 지금 이 질문한 거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그 챗GPT한테 뭔가 확인해 봤을 때 그 내용하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중간에 딴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걸 예로 들더라고. 티칭과 소셜 러닝이 나온다고 해서 단순히 티칭하고 소셜 러닝이 다르다고 보기보다는 그 글에서 각각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차이로 구별되는지 파악해야 진짜 드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챗GPT가 얘기하는 대로 단순하게 티칭하고 소셜 러닝 따로 나왔으니까 다른 거야? 아니라는 얘기죠. 챗GPT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 결론적으로 표면적 대조는 이해 없이도 가능하지만 의미 있는 A, B 대립 개념으로 쓰였는지는 글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목적이 글을 이해해서 푸는 거 아닙니까? 그 글을 이해해서 푸는 거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대립이 된다는 걸 파악하는 거지. 그죠? 이해를 하면서 그 A하고 B가 대립되는 걸 파악하는 거지. 얘는 이거니까 A고 얘는 이 표현 뒤에 있으니까 B야. 나론이 뒤에 있으니까 얘는 A고 얘는 버돌스 뒤에 있으니까 B야. 무조건 잡아놓고 얘가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대립 개념으로 보게 된다. 문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대립 개념이 아닐 수도 있잖아. 선생님 아까 이 글 내용 얘기할 때도 대립 개념이 다른 게 나온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걸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있었어요. 뭐가? 제가 뭘 얘기했는지 까먹었지만 있었습니다. 여기 skilled하고 novice 대립 개념이었잖아. 맞죠? skilled하고 novice 대립 개념이잖아. 저런 거는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대립 개념 자체가 중심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 이해가 먼저지 개념이 먼저, 이해가 있어야 개념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단편적인 개념을 분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미세한 오류라도 쌓이면 큰 오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이 부족하고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희망 회로를 막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수능이 인생을 걸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지혜를 꼭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류 없이 읽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오리 11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